2026년 1월 22일 스위스 다보스. 전 세계 정치 지도자와 기업 총수들이 모인 세계 경제 포럼 무대에 일론 머스크가 섭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 3년이었습니다. 3년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매하겠다. 3년 안에 최고의 외과 의사보다 나은 로봇 의사가 나온다. 청중석이 술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서른문 대답 내내 머스크가 정말 강조한 건 로봇도 AI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기였습니다. 미국은 곧 AI 칩을 만들어 놓고도 전기가 없어서 못 켜는 상황이 올 겁니다. 중국은 매년 미국 전체 전력의 절반을 태양광으로 만듭니다. 유럽은 멈췄던 원전을 다시 돌립니다. 그런데 지구의 전기로는 부족합니다. 머스크는 단언했습니다. 3년 안에 가장 저렴한 AI 구축 장소가 우주가 될 것입니다. 우주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아니라 궤도입니다. 3년 뒤 AI는 지상이 아니라 우주에서 돌아갑니다. 몇 년 안에 우주로 쏘아올리는 AI 연산량이 지구 전체를 넘어섭니다. 지구보다 우주에 더 많은 AI가 존재하는 시대가 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이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우리 가족은 이 전쟁에서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일론 머스크가 다보스에서 공개한 3년 후 세계의 진짜 모습을 파헤칩니다. 진짜 전쟁터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진짜 승자는 AI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AI를 돌릴 우주 인프라를 선점하는 자입니다. 당신이 자녀 교육을 고민하는 부모라면, 노후를 준비하는 50배라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보스 포럼. 일론 머스크의 대담이 시작됐습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옵티머스 로봇은 언제 판매하실 겁니까? 머스크가 답합니다. 내년 말입니다. 내년 말이면 2027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뒤죠. 2,800만 원이면 24시간 일하는 휴머노이드를 집에 드립니다. 진행자가 다시 묻습니다. 로봇 외과 의사는 언제쯤 인간 의사를 넘어섭니까? 머스크는 주저없이 답합니다. 3년입니다. 3년이면 최고의 외과 의사보다 나은 로봇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이 장면을 본 부모들이 아이의 의대 원서를 다시 꺼내듭니다. 10년 넘게 잠 못 자며 배운 정교한 손수리. 3년 뒤 로봇한테 추월당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대담이 진행될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스크는 로봇 이야기를 금방 끝냈습니다. 대신 계속 전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AI 개발자들은 소프트웨어에만 집중하지만 진짜 한계는 하드웨어입니다. 특히 전기 생산입니다. 엔비디아 AI 칩 하나를 풀가동하려면 가정집 100채가 쓰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챗 GPT 한 번 돌리는데 드는 전력이 구글 검색 10번보다 많습니다. 머스크는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곧 AI 칩을 만들어 놓고도 전기가 없어서 못 켜는 상황이 올 겁니다. 청중석이 다시 술렁이었습니다. 반도체는 있는데 전기가 없다? 자동차는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AI 기업들이 싸우는 진짜 전쟁터는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오픈 AI는 챗 GPT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전기요금 폭탄을 맞습니다. 구글은 AI 검색 하나 추가하는데 데이터 센터 100개를 더 지어야 합니다. 메타는 AI 모델 학습에 원전 기분 전력을 씁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매년 미국 전체 전력의 절반을 태양광으로 만듭니다. 중국 정부는 우주 태양광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궤도에 거대한 태양광 패널을 띄워 24시간 전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탈원전을 외치던 독일이 원전 재가동을 검토합니다. 프랑스는 신규 원전 10기를 짓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바이든 정부는 청정 에너지 법안에 3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돈 400조 원입니다. 그런데도 부족합니다. AI 성장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1년에 AI 연산량이 10배씩 늘어납니다. 전기 소비도 10배씩 늘어나죠.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지구에서 전기를 만드는 속도로는 AI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전쟁터는 따로 있습니다. 지구가 아니라 우주입니다. 머스크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AI 구축 장소가 36개월 안에 우주가 될 것입니다. 36개월. 그러니까 3년입니다. 3년 안에
우주가 AI 데이터 센터 최우선 후보지가 된다는 뜻이죠. 왜 우주일까요? 첫째, 태양 에너지가 무한합니다. 지구는 밤이 있지만 우주는 24시간 태양이 비춥니다. 구름도 없고 대기도 없어서 태양광 효율이 지상보다 5배 높습니다. 둘째, 냉각 문제가 없습니다. AI 칩은 어마어마한 열을 냅니다. 지상 데이터 센터는 냉각의 전체 전력의 30%를 씁니다. 그런데 우주는 진공입니다. 열을 우주 공간으로 그냥 방출하면 됩니다. 셋째, 부동산 비용이 없습니다. 지상 데이터 센터는 땅값, 건물값이 천문학적입니다. 우주는 궤도만 확보하면 됩니다. 넷째, 환경 규제가 없습니다. 지구에서는 전력 소비와 탄소 배출 때문에 데이터 센터 짓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우주에는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머스크는 단언했습니다. 몇 년 안에 매년 우주로 쏘아 올리는 AI 연산량이 지구 전체 AI 연산량을 넘어설 것입니다. 지구보다 우주에 더 많은 AI가 존재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머스크는 AI 성장을 3중 지수 성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AI와 로봇이 데이터를 공유하면 경험이 축적되고 경험이 쌓이면 성능이 폭발한다는 겁니다. 3년이면 인간보다 낫고 4년이면 거의 모든 인간보다 낫고 5년이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볼까요? 매년 말쯤 AI는 단일 인간보다 똑똑해집니다. 2030년에서 2031년쯤에는 인류 전체 지능을 합친 것보다 뛰어난 AI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류 전체 지능입니다. 지구에 사는 80억 명의 뇌를 다 합친 것보다 똑똑한 AI가 5년 안에 나온다는 뜻이죠. 이 AI를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미국 전역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도 모자랍니다. 원전을 100개 지어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건설하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리니까요. 그런데 AI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1년에 10배씩 성장합니다. 머스크는 30분 대답 내내 로봇보다 전기를 더 많이 언급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3년 후 세상의 주인공은 AI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AI를 돌릴 전기를 가진 자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페이스X 스타쉽 한 대가 한 번에 100톤을 우주로 날립니다. 한 달에 10번 쏘면 1000톤입니다. 1년이면 12,000톤입니다. 이 속도면 3년 안에 궤도에 거대한 구조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AI 칩, 냉각 시스템, 통신 안테나를 모두 우주에 띄우는 겁니다. 머스크는 이미 스타링크로 궤도 인프라 구축 경험을 쌓았습니다. 스타링크 위성이 지금 6,000개 넘게 떠 있습니다. 이 위성들이 전 세계 인터넷을 연결합니다. 다음 단계는 AI 데이터 센터를 궤도에 띄우는 겁니다. 스타링크가 신경망이라면 우주 데이터 센터는 뇌입니다. 발사 비용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1kg 우주로 보내는데 2만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000달러입니다. 3년 뒤에는 100달러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우주 데이터 센터가 지상 데이터 센터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중국 우주국은 우주 태양광 발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궤도에 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유럽 우주국도 비슷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머스크는 2026년에서 2029년을 특이점의 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3년 동안 누가 우주에 AI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느냐가 향후 100년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전쟁의 진짜 전장입니다. 알고리즘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로 풀면 됩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나눌 수 없습니다. 우주 궤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점하는 자가 가져갑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볼까요? 2029년 스페이스X가 궤도에 첫 AI 데이터 센터를 띄웁니다. 용량은 지구 최대 데이터 센터의 10배입니다. 전력은 태양광으로 무제한 공급됩니다. 냉각은 우주 진공이 알아서 해줍니다. 운영 비용은 지상 데이터 센터의 10분의 1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 접속한 AI 기업들이 경쟁력을 압도합니다. 지상 데이터 센터를 쓰는 기업은 전기요금 때문에 못 따라옵니다. AI 시대의 승자와 패자가 3년 만에 갈립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국가 차원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미국 국방부는 우주 에너지 프로젝트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군사 AI를 우주에서 돌리겠다는 겁니다. 적국의 미사일 궤적을 실시간 계산하고
드론 편대를 우주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매년 미국 전체 전력의 절반을 태양광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미 우주 태양광 발전 실증 위성을 쏘았습니다. 2030년까지 본격 가동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군민 융합 전략으로 민간 기업과 군이 함께 우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컨소시엄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우주 에너지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합니다. 에어버스가 발사체를 만들고 탈레스가 위성 시스템을 담당합니다. 유럽연합 예산 수십조 원이 투입됩니다. 더 무서운 건 3년이라는 시간입니다. 3년 안에 우주 데이터 센터 경쟁에서 밀리면 그 나라는 AI 시대의 식민지가 됩니다. 알고리즘은 공유할 수 있지만 에너지는 나눌 수 없습니다. 우주 인프라를 선점한 나라가 AI 시대에 패권을 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후의 승자는 AI 알고리즘을 가진 자가 아니라 우주에서 AI를 돌릴 에너지와 인프라를 선점한 자입니다. 이게 바로 머스크가 다보스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스페이스X를 다시 보세요. 로켓 회사가 아닙니다. 우주 에너지 인프라 회사입니다. 테슬라를 다시 보세요. 전기차 회사가 아닙니다. 에너지 저장 기술 회사입니다. 스타링크를 다시 보세요. 인터넷 회사가 아닙니다. 우주 AI 네트워크의 신경망입니다. 이 세 개가 합쳐지면 무엇이 됩니까? 우주 AI 제국입니다. 스타쉽이 인프라를 궤도에 올립니다.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가 전력을 공급합니다. 스타링크가 지상과 우주를 연결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인류 전체 지능을 넘어서는 연산을 수행합니다. 머스크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를 특이점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이 3년이 인류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준비된 자는 우주 시대의 수혜자가 됩니다. 준비 안 된 자는 AI 식민지의 주민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도미노를 그려볼까요? 첫 번째 도미노, AI가 똑똑해집니다. 두 번째 도미노, 전기 소비가 폭발합니다. 세 번째 도미노, 지구 발전소로는 부족합니다. 네 번째 도미노, 우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도미노, 발사체가 필요합니다. 발사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정돼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일본, 인도 이 6개 국가와 지역뿐입니다. 한국도 누리호를 개발했지만 상업 발사까지는 아직 멉니다. 발사 비용도 미국과 중국보다 10배 비쌉니다. 여섯 번째 도미노, 발사체를 가진 나라가 우주 인프라를 선점합니다. 일곱 번째 도미노, 우주 인프라를 선점한 나라가 AI 시대의 승자가 됩니다. 여덟 번째 도미노, AI 시대의 승자가 된 나라는 군사, 경제, 기술 모든 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합니다. 아홉 번째 도미노, 나머지 나라들은 우주 인프라 사용료를 내고 AI를 씁니다. 디지털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100년 전 석유를 가진 나라와 못 가진 나라의 격차를 기억하세요. 3년 뒤에는 우주 에너지를 가진 나라와 못 가진 나라로 나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국의 50대 김 사장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 사장은 2025년에 아들을 의대에 보냈습니다. 사교육비로 10년간 3억 원을 썼습니다. 2026년 합격 발표를 받고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안정적인 미래를 확보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3년 뒤인 2029년 아들이 붕과 3학년이 됐을 때 병원에 옵티머스 로봇이 들어왔습니다. 수술은 로봇이 하고 진단은 AI가 합니다. 의사는 로봇과 AI를 감독하는 역할로 축소됐습니다. 연봉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신규 채용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김 사장은 후회했습니다. 그 3억 원을 다른 데 썼다면 어땠을까? 우주 인프라 관련 기업에 투자했다면? 스페이스X는 상장 안 했지만 관련 ETF가 있었습니다. 태양광 기업, 에너지 저장 기업, 위성 통신 기업. 3년 사이 이 기업들의 주가는 평균 5배가 됐습니다. 더 뼈아픈 건 아들의 미래입니다. 의사 면허증은 받았지만 AI 시대에 쓸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김 사장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게 할 걸. 우주 인프라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엔지니어가 지금 가장 부족한 인력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행동 방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 교육 방향을 우주 인프라 쪽으로 틉니다. 의대, 로스쿨이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3년 후면 로봇이 수술하고 AI가 법률 검토를 합니다. 대신 항공우주공학, 에너지공학, 로켓공학을 봅니다.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의 커트라인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3년 후 가장 부족한 인력은 우주 인프라를 설계하고 운영할 엔지니어입니다. 궤도 역학, 태양광 시스템, 위성통신 기술을 아는 인재가 AI 시대의 핵심 자산입니다. 둘째,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편합니다. 개별 AI 기업에 몰빵하지 마세요. 오늘 1등이 내일 꼴찌가 됩니다. 대신 우주 인프라 생태계 전체에 분산 투자합니다. 우주항공 ETF, 태양광 기업, 에너지 저장 기술 기업, 위성통신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넣습니다. 미국 증시에는 우주 관련 ETF가 여러 개 있습니다. 한국에도 곧 생길 겁니다. 3년 안에 이 섹터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지금이 저점일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 차원의 우주 정책을 주시합니다. 한국이 우주 인프라 경쟁에 참여하는지 확인하세요. 의료가 상업 발사체로 전환되는지, 정부가 우주 태양광 프로젝트에 예산을 배정하는지 봅니다. 이게 향후 30년 한국 경제를 좌우합니다. 미국, 중국, 유럽은 이미 수백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경쟁에서 밀리면 AI 시대의 디지털 식민지가 됩니다. 국회의원에게 연락하세요. 우주 예산을 늘리라고 요구하세요. 이건 먼 미래가 아니라 3년 후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2일 다보스 포럼에서 일론 머스크는 3년이라는 숫자를 반복했습니다. 3년 안에 의사보다 나은 로봇, 3년 안에 우주 AI 인프라. 이 3년은 인류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진짜 전쟁터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둘째, AI는 지구가 아니라 우주에서 돌아갑니다. 셋째, 우주 인프라를 선점한 자가 AI 시대의 승자가 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들을 의대에 보낼 것인가? 항공우주공학과에 보낼 것인가? 부동산에 투자할 것인가? 우주 인프라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지금 하는 선택이 30년 후 당신 가족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선택은 지금입니다. 3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2029년 우주에 AI 데이터 센터가 떠 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준비된 자의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